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불체자 재입국 금지 유예에 미국 내 시청 자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먹자 골목 149가 교량의 개통일이 8월 19일로 연기됐습니다. 전자담배 증기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워볼 잭팟의 당첨금이 4억 8천만 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고 트럼프의 연설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에 뒤져있던 지지율도 역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행사.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은 힐러리 클린턴이 단상에 올라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혼자의 힘으로 미국을 더욱 강하게 하겠다며 아메리카니즘의 어젠다를 던진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함께 미국을 고치자고 역설했습니다. 클린턴은 함께하면 더 강하다는 말은 단순히 역사의 교훈이 아니라 미국을 인도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나흘간의 전당대회 효과로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넘어섰습니다. 보스턴 소재 서포크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는 50%의 지지율로 41%에 그친 트럼프를 9%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의 조사에서도 힐러리는 지지율 43%로 트럼프 42%의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아스무센의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트럼프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불체자 재입국 금지 유예에 미국 내 신청 자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는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도 재입국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오늘 재입국 금지 유예 미국 내 신청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국에 미입국한 후 180일 이상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재입국 금지 유예 자격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또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도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안은 30일 후인 오는 8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현재는 불체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불체 기간이 180일에서 1년일 경우 출국 후 3년, 1년 이상일 경우 출국 후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재입국 금지 유예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직계 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직계 가족이 경제적 또는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까다로운 편이라며 승인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한인식당 260곳을 대상으로 위생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4분의 1에 달하는 64곳에서 쥐나 파리, 바퀴벌레 등 해충들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는 28일 뉴욕시 보건국이 한인식당 260곳을 상대로 실시한 위생 검열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한인식당 가운데 주방기구 및 보관시설의 관리가 부실해 벌점을 받은 경우는 무려 90군데에 달했습니다. 또 음식을 준비 보관하거나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결 부주의 문제로 68군데가 벌점을 받았습니다. 차거나 뜨거운 온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적정 온도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업소도 67군데나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히 식당홀이나 주방 내 쥐나 파리, 바퀴벌레 등의 흔적이 발견되거나 위생 검열 과정에서 검열관이 실제로 발견한 경우도 64건이나 됐습니다. 쥐 배설물이나 쥐가 발견된 곳이 30군데로 가장 많았고 파리 발견 업소는 26곳, 바퀴벌레 8곳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리대가 제대로 닦여 있지 않거나 깨끗하게 보관되지 않은 규정 위반은 52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인식당 260곳 중 벌점이 13점 이하로 A등급을 받은 곳은 211곳으로 81%에 달했고 벌점 14점부터 27점까지인 B등급은 32곳, 벌점 28점 이상인 C등급은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석방된 이한탁 씨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맨하탄 차이나타운의 원베드룸의 렌트는 뉴욕시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그동안 이한탁 씨를 지원했던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이 씨가 아주인 평등회의 도움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했고 렌트는 전액 시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맨하튼 차이나타운에 있는 아주인 평등회가 소유한 저소득층 원베드룸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아주인 평등회가 시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뒤 새로 개조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론킴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월 첫째 주에 이사했고 월 렌트 $1,200는 앞으로 무기한 시정부가 전액 지급합니다. 지난 2014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플러싱 모처 아파트에서 지내온 이 씨는 한인사회 후원금으로 월 렌트 등을 충당해왔습니다. 김 의원은 이 씨가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게 돼 기쁘다며 아파트를 찾아준 아주인 평등회와 렌트를 지원해주는 시정부 인적자원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역시 김 의원과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 149가 교량이 다음 달 8월 19일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6월 중으로 예정됐었는데요. 공사 진행이 늦어지면서 개통일이 미뤄졌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루즈벨트 애비뉴와 41번가 사이 149가에서 진행 중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교량 공사가 지체되면서 개통일은 8월 19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149가 교량은 6월 중으로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공사 진행이 늦어지면서 완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교통국은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교량 상판과 보도 블럭을 새 것으로 다시 설치했고 최종 안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량 개통을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49가 교량 공사는 2010년 시작해 2년 만인 2012년 5월 완료됐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부실 공사로 판명되면서 재개통되지 못하다가 지난 1월이 돼서야 7년 만에 재공사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원 운전자들은 한 해 동안 평균 74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 정체로 길바닥에 뿌려지는 돈은 1인당 $1,7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텍사스 A&M 대학 교통연구소는 최근 2015년 미국 내 대도시의 광역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시 일원 운전자는 1인당 연평균 74시간을 도로상에서 낭비해 대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교통정체로 인해 거리에 무의미하게 뿌려지는 휘발유 손실 비용은 전국에서 두 번째인 1인당 $1,739에 달했습니다. 한편 대도시 가운데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은 워싱턴 DC 일원으로 연간 1인당 82시간을 허비하고 $1,834의 비용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일원의 경우는 1인당 80시간을 허비하고 $1,711의 비용 손실, 샌프란시스코 일원은 1인당 78시간, 손실 비용은 $1,67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연간 평균으로는 운전자 1인당 42시간을 교통체증으로 허비하고 $960의 비용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 중 약 86%가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차량 통근객 4명 중 3명은 홀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갈수록 전자담배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의 연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자담배의 증기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전자담배의 증기에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는 화학물질인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린 등 29가지 화학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인공적으로 연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로 연방보건부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연구소는 이 두 물질이 전자담배 내부에서 고열에 분해될 경우 독성 폐기종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을 추가로 생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전자담배 옹호자들은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보다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더 적다고 주장하지만 절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반 담배가 심하게 몸에 나쁘다면 전자담배는 몸에 나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흡연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암물질을 빠른 시간 안에 흡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가 또 한 번 로또 열풍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파워볼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은 4억 8천만 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실시된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29일 추첨일 당첨 금액은 4억 7,800만 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역대 파워볼 복권의 잭팟 규모 중 5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당첨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수령 시 3억 3,06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잭팟 상금이 역대 5번째로 치솟으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뉴욕, 뉴저지 각 복권 판매상에는 인생 역전을 노리는 고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 1월에도 파워볼 잭팟은 미 복권 사상 최고액인 15억 8,600만 달러까지 치솟으며 미 전역을 로또 광풍으로 몰아넣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소극적인 참여 속에 사기 피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서류 미비자들의 혜택마저 없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지역 서류 미비 한인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가입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MPI에 따르면 총 13만 8천 명의 아시안 청소년 중 다카에 가입한 한인은 6천 명으로 2만 명이 넘는 타인종 커뮤니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There is a certain amount of shame of being undocumented and fear of coming forward that plays out much more significantly in our communities than in other communities.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 사기 행각도 다카 가입 저해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의 신청 대행 비용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수법으로 신분 유지가 절실한 학생들의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ou haven't heard about or anybody else has been able to do. You have to be leery of people that are promising you something that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fulfill. 2007년 6월 15일 이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소년들은 모두 다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확대 법안을 기각시켜 다카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민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전히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플로리다주 2개 도시에 수혈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DA는 최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와 브로와드 카운티에서 수혈을 통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두 지역에 대해 수혈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혈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이번 방침은 지난주 플로리다주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한 여행 경력이 없고 모기에 물리거나 감염자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는 주민들이 지카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마이애미 일대에는 임산부 2명을 포함해 모두 4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모두 수혈을 통한 감염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노인 3명 중 1명이 빈곤층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를 뽐내는 세계적 금융도시 홍콩. 하지만 고층 빌딩의 그늘에 가려진 도시의 민낯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맨손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던 할아버지가 재활용품을 골라 손수레에 넣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啲紙皮冇得執啊，有時啊搶㗎，你霸住又執㗎。 홍콩 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노인만 수천 명.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벽부터 발품을 팔아도 손수레 하나를 채우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힘겹게 주운 폐지로 버는 돈은 킬로그램당 60원.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당장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對我哋啲老人家係 Many old folks face this money problem, where welfare doesn't keep up with rising living costs. 啲好多都係 악명 높은 홍콩의 집값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노인들이 새들어 사는 아파트입니다. 하나의 아파트를 쪼개 10개의 방을 만들고 욕실과 주방은 공유하는 식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 할아버지의 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합니다. 呢個地方係我嘅， There's my door. Up there. 呢個地方係我住。 My space is up there. 你上嚟睇下啦。 선반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방은 천장이 너무 낮아 사람이 허리를 펴고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But although life inside here may not be easy, at least it's better than sleeping by the road. 현재 홍콩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노인은 3명 중 1명꼴. 노인 빈곤율 세계 3위입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은퇴 시 받은 퇴직금은 1, 2년이면 동이 납니다. 청년 실업도 심각한 수준인데다 한 자녀 가정이 많아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A lot of families now only have one child, could face the dilemma of having to look after, two parents and then grandparents. 그렇다고 정부에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수년째 연금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Resources should not be just a handout, should not be an entitlement. People have to be accountable for themselves, for their own family. 쓰레기통을 뒤지고 폐지를 주우며 닭장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홍콩의 마천루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10월부터 시 전역 5개 보로에 총 7개의 아동 정신건강 클리닉을 신설합니다. 이 아동 정신건강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그램은 드블라조 시장의 부인 셜레인 맥클레이가 주도하고 있는 시 정신건강 개선의 일환으로 $460만 투입됩니다. 클리닉은 6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단기 카운슬링, 진찰 등 정신 건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지난 27일 뉴욕주 교육부 리전트위원회는 각종 법규와 규정을 위반한 68명의 뉴욕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한인 약사 이모 씨와 공인회계사 유모 씨 등 한인 2명도 징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약사 이 씨는 규제 약물 유통, 판매 위반과 돈 세탁 혐의로 인해 약사 면허가 박탈됐고, 공인회계사 유 씨는 면허 정지 12개월, 집행유예 12개월과 벌금 $2,500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항의하는 한인 네일 종사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은 당초 시위 예정일 8월 1일까지는 준비기간이 촉박해 8월 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 장소는 맨하탄 뉴욕타임스 본사 앞 검정색 계통의 의상을 입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회원들과 중국계 네일협회 회원들도 대거 동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법안은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공무원을 한국 학교에 파견하며 국가가 한국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내에서 총기로 인한 참격이 일어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내 총기 사고는 마치 연례 행사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올해 들어서 일어난 총기 참격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국민들은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정치권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척하는 정치인도 있었지만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에는 올랜도에서 무려 49명의 인명을 살상하는 무서운 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참극 속에서도 정치권이나 정부는 총기 규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개선이니 개혁이니 하면서 뭔가 외쳐대긴 했지만은 흉내만 내는 꼴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달라스에서 경찰이 표적 사살을 당했습니다. 플로리다 나이트클럽에서는 총격 살인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보안관이 총격 살해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도쯤 되면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은 고민을 넘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총기 규제를 하는데 올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상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텍사스에서는 대학 내에 총기를 휴대하고 등교를 할 수 있게 한다니 말입니다. 한국적인 사고가 아니라도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대학 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등교한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총기 휴대 등교 허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총기 소지 라이선스를 소지하게 되면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학교까지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주는 텍사스 주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학교까지 총기를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픈 캐리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의 요지 내용을 보면 이유는 근사합니다. 총기 난사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총을 꺼내 난동을 피우려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발빠른 대응으로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기엔 너무 궤변 같기도 하고 억지 같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을 든 자 총에 망하고 칼을 든 자 칼에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이 우리의 이런 훌륭한 말을 알게 된다면 이런 어리석은 법안들을 만들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다가 오후부터는 역시 천둥번개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